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 남편이 출장을 갔기에 아이들과 홀로 있던 집에 두 명의 괴한이 침입했다면 여러분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트레이시가 선택한 것은 호신용 총으로 그들을 쏘는 것이었습니다. 2001년 12월 13일에 그녀의 집에 두 명의 괴한이 침입했고, 한 명은 도망갔지만 다른 한 명은 그녀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당시 트레이시는 아이들을 보호하려 했던 어머니의 당연한 행동이라며 정당 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영웅이라 불렀고, 이웃 주민들은 그녀를 위로하며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10년 뒤인 2011년에 체포됐습니다. 1급 살인죄로 말이죠. 1966년에 시카고에서 태어난 트레이시는 어릴 때부터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학업 성적도 우수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던 그녀. 1988년에 그녀는 의대에서 만난 성형외과 의사 존 피트먼 3세와 결혼했고 1년 후 아들 버트를 낳았습니다. 행복할 것 같던 그들의 결혼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존이 처음 트레이시를 만날 때 그녀는 취미생활은 물론 취향까지 존과 비슷했고 그렇기에 존은 그녀에게 더 끌렸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자 존은 모든 것이 트레이시의 연기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동물 애호가였던 존에게 그녀는 자신도 동물을 사랑한다며 접근했지만 사실 그녀는 동물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학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부유한 존과 결혼하기 위해 거짓 연기를 했던 거였죠. 알면 알아갈수록 그녀의 모든 행동은 거짓말 투성이었기에 존은 탐정을 고용해 그녀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의심과 불신으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트레이시는 존에게 총을 겨누며 위협하기도 했지만 6개월간의 심리 상담을 받기로 동의하며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4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트레이시는 존이 아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은 이를 부인하며 그녀가 양육권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존의 학대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고 그들은 그렇게 끝까지 앙금이 남은 상태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1996년에 이혼이 확정됐을 때 트레이시는 온라인에서 만난 마이클과 사귀기 시작했고 그가 살던 호주로 건너가 만난 지 18일 만에 결혼에 성공합니다. 둘은 미국 아이오와로 건너와 작은 마을에 정착했고 그렇게 그녀는 빠르게 두 번째 가정을 이뤘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몇 달 후 마이클은 트레이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정의 행복을 위해 애써 모른 척 참았습니다. 위태롭게 유지되던 그들의 부부 생활은 생각보다 오래 가긴 했습니다. 2000년까지 두 명의 아이를 더 낳으며 총 3명의 아이를 키우게 된 트레이시. 겉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미며 살았던 그들과 친해졌던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더스틴으로 수줍음이 많고 말수가 적었기에 친구가 없는 젊은 청년이었죠. 하지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친근하게 대하며 컴퓨터, 골프 게임 등을 좋아했던 그는 마이클과 금세 친해졌고 그렇기에 트레이시와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더스틴과 함께 교회에 가거나 캐치볼을 하며 지냈고 그런 그들에게 더스틴은 고맙다며 잔디를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트레이시는 여전히 바람을 피우고 다녔습니다. 처음 마이클은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기에 이를 덮어두었지만 자식들까지 생겼음에도 그녀의 바람기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2001년에 그는 트레이시에게 이혼을 이야기했고 그들은 양육권 문제로 법정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트레이시는 존 때와 마찬가지로 마이클이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말하며 양육권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마이클은 그녀의 말이 거짓이고 오히려 그녀가 자신을 죽이려 한 적이 2번 있다며 얼마 전 아내가 자신 앞으로 든 생명보험이 증거라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위해 서로 법정 싸움을 하고 있을 무렵인 2001년 12월 13일 저녁. 그날은 마이클이 출장 때문에 집을 비웠기에 트레이시는 새 아이들과 함께 집을 보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욕실에서 막내를 씻기고 있던 트레이시는 집에 침입한 2명의 괴한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스타킹에 목이 졸려 잠시 정신을 잃었던 그녀는 첫째 버트의 비명소리에 깨어났고 곧바로 침실로 달려가 숨겨둔 권총을 꺼냈습니다. 처음 공격을 받았을 때 안경을 잃었기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의 방문을 열려고 하는 괴한에게 총을 발사했습니다. 괴한 중 한 명은 총에 맞아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도망가는 것을 본 트레이시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본 것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권총과 울고 있는 아이들을 달래고 있는 트레이시, 그리고 사망해 있는 괴한 더스틴이었습니다. 목과 손에 상처를 입었던 트레이시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언론에선 집에 침입한 괴한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킨 트레이시를 영웅이라 칭송했고 더스틴의 죽음은 그녀의 정당방위로 인정됐습니다. 그녀는 2002년에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나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스틴의 부모는 충격으로 이혼했고 2002년 추수감사절에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무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더스틴이 범죄를 저질렀고 트레이시가 정당방위로 그를 공격해 사망한 어쩔 수 없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리 간단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평소 조용하고 그들과 친했던 더스틴이 이러한 짓을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에게는 이런 짓을 할 동기가 전혀 없었고 평소 절대 폭력적이지 않은 인물이었거든요. 더스틴의 어머니는 전 남편의 죽음 이후 아들이 억울하게 사망했다며 사망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 역시 무언가 꺼림칙한 이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고 여러 수상한 증거들을 찾게 됩니다. 트레이시는 처음 괴한 중 한 명이 더스틴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후에 괴한이 누구였는지 몰랐다고 번복했다. 그녀는 한 장소에서 총을 모두 발사했다고 말했지만 후에 몇 발은 위치를 바꿔 쏘았다고 번복했다. 괴한이 한 명 더 있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번째 괴한의 얼굴을 묘사하기도 했지만 후에 그 괴한이 스키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번복했다. 트레이시의 목에 남은 자국은 피부를 문질러 생긴 단순한 마찰 자국에 가깝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더스틴의 차 안에서 한 수첩을 발견했는데 이 수첩에는 트레이시의 전 남편인 존이 자신을 고용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존이 트레이시와 버트를 죽이려고 자신을 고용했다는 더스틴의 자필로 적힌 수첩.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경찰은 트레이시를 더욱 의심했습니다. 너무 자기적인 느낌이 강했기 때문이었죠. 평소 더스틴은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일기를 쓴 적도 없었고 존을 만난 적 또한 없었습니다. 경찰은 트레이시가 더스틴을 이용해 첫 남편 존을 살인 청부로 연루시킨 뒤 두 번째 남편과의 양육권 싸움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려고 이러한 짓을 벌였다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의심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더스틴의 수첩을 트레이시가 언급했을 때 확신이 되었습니다. 결국 2011년 트레이시는 한 쇼핑몰에서 체포되며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검사는 더스틴의 총상 중 그의 머리에 남은 3발의 총상은 그가 엎드린 상태에서 관통했다며 사건 당시 안경이 없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그녀가 9발의 총알을 모두 더스틴의 몸에 맞춘 점과 그가 쓰러진 뒤 정확하게 머리를 쏘며 확인 사살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당시 총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점 역시 의심스러웠다는 검사의 주장. 만약 트레이시의 말처럼 괴한이 한 명 더 존재했다면 아이들을 지키려 했던 그녀가 총을 테이블에 방치해 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트레이시가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더스틴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입막음을 위해 그를 죽였다는 것이 검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은 트레이시가 가족을 지킨 영웅에서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충분했기에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그녀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아마 그녀가 과거 남편들에게 총을 겨눴던 점, 많은 거짓말들을 했던 점, 평소 바람을 피웠던 점도 그녀의 유죄 판결에 한몫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지금도 아이오와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습니다. 그녀의 아들 더트는 어머니가 없었다면 자신이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라며 2015년부터 청원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원에 서명한 이들은 대략 130여 명이라고 합니다. 가족을 지킨 영웅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계획한 나쁜 사람이 된 트레이시. 평소 거짓말을 자주 했던 그녀가 언젠가는 진실을 말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